경매숙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상황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지나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그때는 어이없게 당했다라는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저런 일을 누가 저렇게 당하나 하고 혀를 끌끌 차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후자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요, 물건이 마음에 들면 서류를 보고요, 서류도 괜찮다 싶으면 이해관계를 보게 되죠. 어떤 식으로 풀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이른바 임장을 하고 입찰해서 낙찰받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이 물건은 임장을 나가긴 나갔는데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정황이 없어서 그냥 둘러보는 식으로 하고 제가 입찰에 참여했어요. 이미 여러 번 유찰이 된 물건이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찰을 하니까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나오는데 누군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자기에게 넘기면 좋겠다고 하면서 물건에 대한 사연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야 어차피 투자용 물건이니까 가격만 맞으면 그냥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저도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낙찰을 받은 이후 그 사람과 며칠 동안 연락을 끊임없이 했어요. 당연히 가격 조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찰 잔금을 내지 않고 포기해라, 대신에 입찰 보증금에 300만 원을 내가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맺고 이야기를 끝마쳤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액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름 배려한다라고 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정말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무런 확증도 없이 잔금을 안 내서 얼마 되건 안 되건 보증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곳에 가서 이해관계인을 만나려고 했는데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에서 늘상 하는 통상적인 방법인 쪽지를 남겨두고 왔더니 그 전 소유자의 아들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간의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과의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아버지인데 여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과의 있었던 협상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죠. 오히려 그렇게 딱 자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랄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누구랑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허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까지 그 사람과 했었던 수많은 가격 조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건은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신은 여기에 있는 지상 건물을 그냥 치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연락을 끊었죠. 여기서 사가라고 한다든지 얼마면 사겠냐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왠지 좀 추접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속한 날짜에 가봤더니 건물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참나, 누구에게 또 당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뒤통수를 내려 찍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지료 및 철거 소송에 들어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변론 기일이 됐는데 법원에 가보니까 여기서 또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날짜를 어겼다. 그런데 건물을 치워주겠다. 그러니까 소송을 취하해달라. 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확실하게 언제까지 치워주겠다, 그런 조정 신청을 저도 냈죠. 상대방은 뭐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런데 혹시나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약속한 날짜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이지 몇 달 동안 꾹꾹 눌러왔던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임의대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마지막으로 화를 내려고, 아니면 통보를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물건지로 찾으러 갔죠. 이번에도 사람이 없으면 건물을 그냥 철거한다고 통보하고 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주인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정확한 당사자가 맞냐고 몇 번씩 제가 물어봤어요. 확인도 몇 번씩 했고요. 확인을 했더니 당사자가 맞았고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안심하라고만 그렇게 당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왜 그렇게 쓸데없는 사람들이 나서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도 엉뚱한 사람과 협상이니 뭐니 하고 다녔던 헛똑똑이 짓을 한 것을 좀 많이 후회했죠. 하긴 뭐 저도 당사자와 잘 통하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 아들이나 큰아버지를 너무나 쉽게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고 정한 것은 아닌지 정말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당사자의 정확한 의중을 듣겠다고 하면서 당사자를 만났더라면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과 엉뚱한 이야기를 섞지는 않았을 텐데, 참, 더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요, 혼님만 잔뜩 들어가서 나중에는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당사자와는 쉽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요, 곧바로 마무리가 성립이 되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참 어이도 없고요, 세상 참 실없는 사람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미있게도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비슷하게 생기더라고요. 한번 당한 일을 또 당하면 바보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없으면 저는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해요. 당사자를 데리고 와라, 아니면 당사자와 연결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사자의 확인이 없으면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그 이후부터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이번 사건도 사건 번호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애는 썼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경매판에서는요, 돈이 오고 가는 이익이 있다 보니까 여러 똥파리들이 꼬입니다. 협상할 때는 꼭 확실한 당사자를 찾아서 그 사람의 의중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엉뚱한 객들이 끼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